어떻게 운동량 보존에 대한 내용은 잘 이해가 됐나요? 내용이 별로 없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오히려 무슨 이번 시간 운동량 보존 단원인가 작용반 적용 단원인가 뭐 하루 종일 줄다리 얘기만 하다 끝나네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좀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운동량 보존 문제는 좀 풀어줘야겠다 싶어서 한 문제 정도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충격량 운동량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운동량 보존의 남은 문제랑 같이 섞어서 풀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지에도 있지만 교과서에 있는 문제예요. 그림이랑 상황 자체는 운동량 보존 단원이 끝나고 페이지를 이렇게 넘기다 보면 단원의 종합 문제 같이 이렇게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거기 있는 문제 중에 한 문제고, 거기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붙여서 좀 선생님화 시킨 게 이제 학습지의 문제니까 둘 다 풀어보는 걸 권장을 해요. 어쨌든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상황인지 보자고요. 마찰이 없는 수평인 얼음판 위에서, 근데 보통은 이제 마찰이 없다는 말이 없어도 얼음 같은 경우는 거의 마찰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긴 하죠. 정지해 있던, 멈춰 있던 질량이 60kg인 A가 질량이 40kg인 B를 뒤에서 미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아빠 동생일까요? 형제일까요? 60kg, 40kg면 형제일 가능성이 높나? 모르겠네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이제 밀어주는 거죠. 스케이트 같은 거 연습할 때 처음에 이렇게 못하면 잡아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밀고 난 후 이 B가 초당 3m의 속력으로 앞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을 얘기를 하네요. 그런 상황이네. 마찬가지로 설명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 칠판에다 판서를 좀 바꿔볼게요. 놀라지 마세요. 자, 대박이죠? 거의 뭐 화가인 줄 알았어요. 이거 그리는데 거의 한 30분. 자, 보기를 살펴보기 이전에 이제 운동량 보존의 상황을 분석을 할 때는 항상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운동량 보존의 뜻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어떤 시스템의 운동량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 그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력이 없어야 한다, 외력이 0이어야 한다 라고 했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의 운동량이 보존되는지를 알아보려면, 운동량 보존을 써먹으려면 일단 외력이 작용하는 상황인지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상황인지부터 알아봐야 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명심하고 운동량 보존의 어떤 문제들이나 어떤 상황들을 접할 기회가 있을 때, 접하게 됐을 때 항상 외력이 작용하는지부터 먼저 살펴보자 이거죠. 자, 이 두 사람 A와 B가 서로를 밀치는 이 상황은 외력이 작용하는 상황입니까? 자, A가 B에게 힘을 가하긴 해요. 자, 가봐라 하면서 밀죠. 그러면서 B도 A에게 반작용으로 힘을 가하긴 할 거야. 자, 표시를 하자면, 자, A가 여기 이미 노란색이네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A가 B를 이렇게 밀겠죠? 역시나 크기는 무시하니까 아무데나 작용 좀 찍을게요. 그럼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B도 A를 이렇게 밀겠죠? 맞나요? 분명히 힘이 아예 작용하지 않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A가 B를 미는 힘이나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B가 A를 미는 힘이나 지들끼리 밀고 서로 미는 힘이죠? 이건 내력이야, 외력이야? 내력이죠, 내력. 외부에서 이 둘에게 작용하는 힘이 있나요? 문제에서 이제 마찰이 없고 공기저항을 포함한 외력을 무시한다 그랬으니까 얘네는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이 A와 B를 하나의 시스템, 그래서 사람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A랑 B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게 되면 이 A와 B에 작용하는 외력은 없는 상황이고, 다시 말해 A와 B의 운동량의 총합 역시도 보존되는 상황이 맞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물체를 밀기 전이랑 물체 미안해요. 사람인데 아무리 그림이라도 사람인데 이 사람을 밀기 전이랑 밀고 난 후 의 뭐가 항상 같아야 된다? 운동량이 항상 같아야 한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운동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질량 곱하기 속도로 구할 수 있었지. 오케이, 접근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B를 밀기 전에는 둘 다 무슨 상태였어요? 정지 상태였죠. 그 말은 속도가 얼마인 상태? 0인 상태. A도 속도가 0이고 B도 속도가 0이니까 질량이랑 상관없이 운동량의 총합은 항상 뭐가 돼요? 0이 되죠. A의 운동량도 0이고 B의 운동량도 0인 상태지. 어쨌든 밀고 난 후
운동량도 합해서 그러면 0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죠. 근데 우리가 A는 밀고 난 후에 운동이 어떻게 변할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A 운동량을 그냥 대충 A 운동량 이렇게 써보고 더하기 B의 운동량도 역시 써줘야죠. B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질량이 얼마냐면 40, 속도가 얼마냐면 3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요거 0이고 요거는 A 운동량 더하기 120이니까 A 운동량이 얼마가 나와버려요? 마이너스 120. 단위는 어떻게 쓰면 된다고 그랬죠? 킬로그램 곱하기 세컨드였죠?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자 답이 마이너스가 또 나와버렸네요. 이 답이 의미하는 건 항상 뭐다? 방향이다. 마이너스 120이 나왔다는 소리는 플러스로 잡은 방향의 반대 방향이라는 소리죠. 문제에서 플러스의 방향이 주어져 있나요? 딱히 주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무심코 이렇게 식을 집어넣으면서 그냥 3을 플러스로 그냥 취급을 해버린 거죠. 다시 말해서 B가 움직이는 요 속도의 방향 오른쪽, 여러분들이 보기에 오른쪽 방향이 플러스인 거고 그렇다면 마이너스는 얘기는 운동량의 방향이 A의 운동량의 방향은 요 반대 왼쪽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그 크기가 120이다. 근데 운동량은 여전히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A 운동량이란 A의 질량에 A의 속도를 곱한 걸로 표현할 수 있는데 A의 질량이 얼마니까? 60kg이니까 속도 그대로 쓸게요. 요게 100, 마이너스 120이어야 하니까 이해를 지울게요. 따라서 A의 속도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2m/s가 나온다. 다시 말해서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이쪽 방향, 왼쪽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이 V를 밀었는데 나는 뒤로 이렇게 살짝 밀려나게 된다는 소리죠. 이해가 되나요? 그렇게 하고 이제 보기를 보면 되겠네. 자, 기억. 보기를 쓸 데가 없네. 미를 쓸게요. 여기 높아서 힘든데. 자, 기억. 자, 밀기 전과 밀고 난 후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일정하다. 이거 5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운동량 보존이라고 부른다. 고요. 니은 밀고 난 후에 A는 앞으로 운동한다. 우리는 이미 나중 속력, A의 나중 속력을 구했어요. 여기 있죠? 이쪽 방향. A 입장에서는 앞이 아니라 뒤로 밀려나는 거죠.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밀고 난 후에 A의 속력은 2m/s입니다. 마이너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속력이죠, 속력. 속력이기 때문에 크기, 속도의 크기를 생각해주면 되겠죠. 지금은 직선 운동하니까. 그래서 부호만 빼주면 크기가 2m/s가 맞게 되겠죠. 괜찮죠? 어렵지 않죠? 뒤를 넘겨보면 2문제가 더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중에서 1문제 정도는 다음 시간에 이제 풀어주긴 할 거지만 언제나 이제 운동량 보존에 관련된 문제나 상황은 이런 식으로 매력이 작용하는지 먼저 알아보고 매력이 작용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면 충돌 아니면 어떤 이런 밀기, 뭐 분리, 합체, 충돌 다 합쳐서 그런 어떤 상황이 일어나기 전과 상황이 일어난 후, 지금 지웠지만 상황이 일어난 후의 운동량을 각각 이렇게 써서 계산해서 구하면 된다. 이제 한 가지 주의점은 지금처럼 두 물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호가 방향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해서 식을 차근차근 세워보면 아마 뭐 등가속 앞에 뭐 등가속도나 이런 작용반작용 문제들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가 됐나요? 답은 그래서 기억디귿. 선생님이 저번 시간인가 기억디귿이 답이었나요? 근데 니은디귿이 답이었다. 근데 마칠 때 기억디귿입니다 하고 넘어갔더라고. 한 1초 전에 니은에 동그라미 쳐놓고 기억디귿이에요 이러고 넘어갔던 적이 있더라고. 딴 생각을 했던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합시다.